자, 그러면 이어서 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은 함수와 관련돼서 리턴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리턴문은 함수 내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턴문에 결과 데이터를 담아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 리턴문에 아무 결과도 넣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 자, 세 번째, 리턴문을 생략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함수 내에서는 이렇게 크게 리턴문을 세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예제는 multiply 해갖고선 두 개의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뭔가 곱한 결과를 전달해주고 싶은 함수를 만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자, 그래서 함수 만드는 방법이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뒤에 함수 이름을 쓴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경우의 경우 지금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으려고 a와 b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 함수 내부에서는 a 곱하기 b 한 다음에 a 곱한 b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라는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 result라고 해서 뭔가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고요. 한 다음에 multiply 2, 3이라고 했어요. 내가 앞에서 만든 multiply 함수를 부르는데 매개 변수 두 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2와 3을 넣어줬고요. 자, 그럼 multiply를 2와 3을 넣어줘서 부르게 되면 위에 정의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콜이 되면서 a에는 2, b에는 3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겠죠. a 곱하기 b return 이런 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a 곱하기 b 즉 2 곱하기 3은 값이 6이죠. 자, 근데 그 앞에 return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turn은 결과값을 그 자리에 반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금 요 밑부분에 multiply 2, 3 한 자리에 return 뒤에 있는 a 곱하기 b 한 결과인 6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반환되게 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은 result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프린트 하시게 되면 result에 들어있는 6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가 수행이 된 다음에 그 자리에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으시면 return이라는 걸 쓰시고 반환할 값을 그 뒤에다가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리턴 활용하는 방법. 자, 리턴문의 결과 데이터를 담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조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안에 리턴문을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쓰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자, 앞에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앞 시간에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함수는 def 한 다음에 myabs 한 다음에 매개 변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함수 안에 들어가면 if else 해서 if면 arg 입력받은 값이 0보다 작으면 arg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eturn 하고요. 만약에 입력받은 매개 변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리턴문, else문 안에 있는 리턴문을 만나서 원래 매개 변수의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함수 안에는 리턴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던 예제는 리턴이 하나 들어있었다면 지금 보고 계신 예제에서는 리턴문이 두 개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 여러분들이 값을 반환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하면 리턴문을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리턴문 결과 데이터를 담아 실행하기 옆에 보면 함수가 즉시 종료되고 호출자에게 결과가 전달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야기는 즉슨 자, 지금 들어와서 arg라는데 마이너스 1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return하고 요 명령어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서 본 그대로 함수가 즉시 종료가 된다 그랬어요. 즉, 이 함수의 밑에 어떤 코드가 있어도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결과값을 탁 던져두고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요. 이 경우에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값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종료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명령어가 있어도 종료되니까 리턴문을 잘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if와 else에 의해서 리턴문을 만나면서 결과값을 전달하고 함수가 종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안에 리턴문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저희가 어제 그 프로그램 그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뭐 불린 데이터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true, false 뭐 얘기하면서 저희가 펄스와 관련된 값은 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요. 자, 먼저 위에 정의된 함수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def my abs 한 다음에 매겨 변수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자, 내부 안에 들어가 봤더니 if 하고선 arg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eturn 하고 함수를 끝내라 라고 했고요. 만약에 else if 문의 조건이 false일 경우에 false일 경우에 내려오죠. 내려오면 arg가 0보다 크면 arg의 값을 return하고 함수를 종료해라 라고 저희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부르죠. 콜을 하고 있죠. myabs 마이너스 1 하니까 if문의 조건이 true가 돼서 마이너스 1 한 곱한 값인 1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자, myabs 1을 하게 되면 else if 조건을 만족해서 결과값이 입력한 결과값이 그대로 반환이 돼서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밑에 거 세 번째 거를 보시면 myabs하고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if문의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요. else문의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요. 자, 밑에 뭔가 더 수행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함수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myabs라는 자리에 뭔가 값이 있을 것처럼 해서 리절트를 변수를 앞에다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근데 이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 어떤 것도 값이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발생하는 게 바로 none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뭔가 함수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얻고자 함수를 콜을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값이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발생하는 게 바로 none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불린 데이터 타입으로 봤을 때 걔는 우리가 false로 본다라고 하시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e은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none을 이 none을 그 프린트문을 통해 타입을 체크하시게 되면 얘가 none이기 때문에 none 타입입니다라고 하고선 none 타입으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턴문 뒤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def하고 ogamdo라는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을 보게 되면 반복문 for문을 이용해서 i는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i의 값을 쭉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안에 또 들어가다 보면 i 값이 5인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지금 return 키워드가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본 거랑 틀리게 원래 앞에서는 우리가 return 뒤에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냥 return만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반환이 되느냐 하면 none이 반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return을 했는데 아무 값도 뒤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none이 반환이 되고요. 자, 이런 return은 언제 활용이 되느냐? 자, 우리 while이나 for문 같은 경우에 반복문이 싹 돌아가다가 내가 중지하고 싶으면 브레이크문이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가 쑥 수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함수를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return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어떤 코드가 있어도 return을 만나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값을 반환하지 않고. 그래서 값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함수만을 종료하고 싶으시면 return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값을 반환하고 종료를 하시고 싶으면 return 뒤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리턴을 이용해서 종료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냥 리턴만 하게 되면 아무 데이터도 전달하지 않고, 즉 넌 데이터만 전달하고 종료가 되고요. 리턴 뒤에 데이터를 뭔가 넣어주시면 그 데이터를 딱 그 자리에 떨궈주고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리턴은 함수를 종료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프로그램 전체를 종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제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ex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 정차를 갑자기 중지시키고 싶으시면 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OGAMDO라고 하고선 매개 변수로 8의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위도데드라면 리턴이 없었다면 8번을 출력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 품문 안에 i가 5인 경우에는 그냥 return이라는 걸 수행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5일 때 return을 만나서 함수가 더 수행되지 않고 종료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건 지금 함수가 종료되게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포문을 종료시켜서 똑같은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이 return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브레이크를 넣었을 때랑 리턴을 넣었을 때랑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만약에 지금 여기 코드가 여기가 마지막이라서 그렇지 요 밑에 폼 밑에 뭔가 다른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써주시면 포문이 멈추고 그 밑에 있는 명령어들이 쭉 수행되고 끝나요. 자, 근데 리턴을 넣으시게 되면 밑에 뭐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 함수가 그냥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래서 적절하게 브레이크가 언제 사용되고 리턴이 언제 사용되고라는 걸 잘 이해하신 다음에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